어깨 위에 누가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으신가요? 아무리 주물러도 풀리지 않는 승모근 때문에 고민이 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동의보감 속 5분 독소 배출법을 꼭 익히실 수 있는데요. 견정열 자극법부터 따뜻한 약재 활용법까지 반드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승모근은 목 뒤에서 등 중간까지 넓게 퍼진 큰 근육인데요. 멀리 무게를 받치고 어깨를 움직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평균 성인 멀리 무게는 약 5k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승모근 부담은 2배로 늘어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 고개는 보통 40도 이상 숙여지죠. 이때 승모근은 무려 20kg의 무게를 떠받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런 부담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며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어혈과 담음이 쌓인 결과로 봅니다. 어혈은 정체된 피, 담음은 끈적한 노폐물을 뜻합니다. 동의보감에는 통즙불통이라는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면 통증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우리 승모근은 왜 이렇게 잘 막히는 걸까요? 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수축한 채 굳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되는데요. 거북목과 라운드 설더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차가운 기운의 침입이라고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나 찬 음료가 근육을 더 굳게 만듭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깨 질환 환자가 매년 24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0대부터 환자가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만성 어깨 통증 환자의 80% 이상이 단순 뭉침을 넘어선다고 해요. 독소 축적 현상까지 함께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막힌 기혈을 뚫고 독소를 배출하는 양생법이 필요해요. 동의보감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비책은 견정혈 자극입니다. 견정혈은 어깨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 핵심 혈자리예요. 견정혈은 목엽선과 어깨 끝을 잇는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손으로 누르면 시원한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혈자리를 정확히 자극하면 어깨 결림이 풀린다고 전해집니다.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며 독소 배출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자극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함께 따라 해보시죠.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감싸 쥐어주세요. 검지와 중지, 약지를 모아 견정혈에 올려두세요. 손가락 끝에 힘을 모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3초간 누른 뒤 천천히 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좌우 각각 10번씩 진행해주세요. 누를 때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이 중요한데요. 호흡과 함께 근육이 더 깊이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책은 천유혈 자극이라고 합니다. 천유혈은 견정혈 바로 뒤쪽 어깨뼈 위에 위치합니다. 손을 든 뒤로 돌리기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의자 등받이 모서리에 어깨를 대고 눌러보세요. 체중을 살짝 실어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어깨뼈 위쪽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면 정확한 위치예요. 한 자리에 30초씩 멋무르며 깊은 호흡을 이어가세요. 이 동작은 어깨뼈 주변 근막까지 함께 풀어줍니다. 세 번째 비책은 따뜻한 온찜질의 활용입니다. 차가운 아이스팩보다 온찜질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한의학에서 어혈은 차가운 기운에 쉽게 굳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뜻한 열로 풀어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살짝 짠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깨에 올려 10분 정도 머물러 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찜질팩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4~50도 정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온찜질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여 주시면 좋아요. 따뜻해진 근육은 훨씬 부드럽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책은 생강차의 활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생강을 따뜻한 성질의 으뜸 약재로 꼽습니다. 생강은 혈관을 넓히고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효능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생강 3조각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우려주세요. 꿀을 한 스푼 더하면 마시기에도 부드러워집니다. 혀자리를 누르며 생강차를 함께 드시면 어떨까요? 체온이 올라가며 독소 배출 속도가 2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5번째 비책은 목과 어깨 연결 스트레칭입니다. 굳은 근육을 직접 늘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의자에 바르게 앉아 어깨를 편하게 내려주세요. 오른손으로 멀리 왼쪽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멀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왼쪽 목과 어깨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며 깊게 호흡하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좌우 각각 3번씩 반복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하루 2~3차례 꾸준히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6번째 비책은 어깨 회전 운동이라고 해요. 굳은 견갑골 주변 근육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양어깨를 귀 쪽으로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뒤로 돌려주세요. 이때 어깨뼈가 등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한 세트가 완성됩니다. 하루 3세트를 목표로 진행해 보시면 좋아요. 회전 동작은 림프 순환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정체된 노폐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7번째 비책은 호흡 양생법으로 전해집니다. 동의보감은 깊은 호흡을 만병 예방의 근본으로 꼽아요.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복식 호흡이 핵심입니다. 이어서 7초간 숨을 그대로 멈춰주세요. 그리고 입으로 8초간 길게 내뱉습니다. 이 478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한다고 해요. 긴장한 승모근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시죠? 하루 5번씩 꾸준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상 속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양생법은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비결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1시간 단위 휴식 규칙입니다. 업무 1시간 후에는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를 뒤로 돌려주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단 1분의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 혈액을 맑게 유지해주세요. 하루 관장 수분량은 약 1.5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실천법은 수면 자세 점검이라고 해요. 너무 높은 베개는 승모근을 더 굳게 만듭니다. 누웠을 때 목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옆으로 누우실 때는 어깨 높이만큼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네 번째 실천법은 따뜻한 목욕의 활용입니다. 40도 정도의 물에 15분간 몸을 담가주세요. 어깨까지 충분히 잠기게 앉아있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노폐물이 빠르게 빠져나가요. 5번째 실천법은 카페인 줄이기로 전해집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근육 긴장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하루 2잔 이내로 줄여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대체해보세요. 이쯤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어깨 통증이 단순 근육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팔 저림이나 극심한 두통이 함께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경추 디스크나 신경 압박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가 양생법은 예방과 가벼운 증상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심한 통증의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비책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견정혈과 천요혈 자극, 온침질, 생강차 활용이 있었죠. 그리고 스트레칭과 어깨 회전, 478 호흡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동의보감 속 통즙불통의 원리에서 비롯된 비책이었어요. 이 모든 양생법은 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깨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지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비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